꿈을 지키는 카메라 김중미. 있잖아, 나 보충하기로 했어. 연서가 어렵게 고백했다. 어차피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몹시 섭섭했다. 우리 엄마한테 내가 유일한 희망인 거 알잖아. 엄마가 내가 명품반이라는 거 알고는 담임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하게 해달라고 했대. 나는 연서 말에 대꾸하지 않고 내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연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연서는 청소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도 내 주위를 빙빙 돌며 쩔쩔맸다. 나는 할 수 없이 연서에게 말했다. 나 남아야 해. 오늘 마지막 상담이잖아. 먼저 가. 연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교실을 나갔다. 나는 창문가로 가서 연서가 교문을 나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연서가 탄 마을버스 너머로 아파트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이 보였다. 우리 만두집이 있는 명성시 중앙동도 이제 저렇게 고층 아파트로 뒤덮일 테고 머지않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담임은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지나서 교실로 왔다. 담임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다. 아까 반장 말로는 교장한테 불려가 엄청 혼났다고 했다. 부모님이 교사인 반장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이나 교사의 성과급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 전체가 더 성적 향상을 부르짖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담임은 아마 날마다 교장실에 가서 깨지고 와야 할 것이다. 아람아, 아직도 내 결심은 변함없어? 네. 담임이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럼 하반 애들이 떠든다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납득할 수 있는 말로 나를 설득해봐. 날마다 머릿속으로 되풀이하던 말인데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다. 선생님은 정말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미 혼날 걸 다 혼나서 무슨 말이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해야 할까? 불공평해요. 아무리 교실이 모자라 새로 짓는 중이라고 해도 반 애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진 않잖아요.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공부 못하는 떨거지들이라고 무시당하고 애들한테도 놀림감이 돼요. 나는 단지 영어를 못할 뿐인데 학교는 내 영어 성적으로 나를 구제불능의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해버려요. 제가 보충을 하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선생님은 내 말이 끝나자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힘겹게 입을 뗐다. 아람아, 맞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한 건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교무부장 선생님이 보충 수업을 그것도 2학년 영어 하반을 맡으라고 했을 때 나도 눈물이 핑 돌았어. 알지? 내가 별로 능력 있는 교사가 못 되잖아. 그래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무능하다는 걸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 다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창피했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실이 그 모양이잖아. 방송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그냥 되들어서 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난 선생님이잖니.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애들은 딴청만 피우고. 그 순간에 나는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너희가 어떻게 느낄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아람아, 나는 걱정이 돼. 내가 반항심 때문에 너 자신까지 포기할까봐. 공부를 포기할까봐. 포기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렸다. 나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보충 안 한다고 저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전 절대 저를 포기 안 해요. 이미 학교에서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선생님 눈에 눈물이 핑 돌다 사라졌다. 그리고 더는 보충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연서나 우리 집 형편에 대해 묻더니 불쑥 장래 희망을 물었다. 순간 멍해졌다. 내 꿈이 뭐였더라? 한참 만에야 내 꿈은 아버지의 만두가게를 이어받아 100년 전통의 만두집 주인이 되는 거였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꿈은 이미 깨져버렸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다. 전 VJ나 사진가가 되고 싶어요. VJ? 네. 카메라 들고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비디오 저널리스트요. 억울한 얘기,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얘기, 가슴 뭉클한 이야기 같은 걸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그런 꿈을 갖게 된 계기라도 있니? 나는 선생님에게 명성중앙시장과 주변 동네의 발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사진을 찍게 된 동기와 블로그에 대해서도 말했다. 선생님은 내 블로그를 보고 싶어 했다.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열었다. 블로그 첫 화면에는 어제 올린 고양이 가족 사진이 있었다. 지난 주말 40년 된 삼계탕집이 헐린 자리에 갔다가 건물 더미 밑에서 어미와 새끼 길고양이들을 만났다. 가끔 우리 만두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돼지비계를 얻어먹고 가던 고양이였다. 아마 삼계탕집 어딘가에 숨어 살다가 졸지에 집을 잃은 모양이었다. 어미 고양이는 아빠를 치켜들고 발톱을 있는 대로 드러내며 경계했다. 나는 캬캬 소리를 내며 등을 구부리는 어미 고양이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 처음에는 어미 뒤에 숨었던 아기 고양이들이 제 어미를 따라 등을 활처럼 구부리더니 꼬리를 세우고 싸울 태세를 했다. 고양이 가족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는 모습이 꼭 우리 시장 사람들을 닮은 것 같아 코끝이 찡했다. 고양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선생님은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람이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어. 고맙다. 왜 선생님이 고맙다고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멋지다는 칭찬에는 어깨가 으쓱했다. 상담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내 뒤에다 대고 말했다. 아람아, 너 내일부터 보충 안 해도 돼. 교장 선생님이 보충 안 하는 애들은 도서관에서 자습시키라고 하셨어. 정규에서 딱 5명이다. 원하는 대로 됐건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를 나섰는데 연서가 뒤에 숨어있다 나왔다. 스토커냐? 못마땅한 투로 내뱉었다. 응. 연서가 짧게 대답하고 내 눈치를 살피다 말했다. 아람아, 연서가 내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니 미안한 마음보다 짜증부터 났다. 뭐? 퉁명스러운 내 물음에 연서가 작은 소리로 답했다. 난 너밖에 없어. 뭐가? 친구.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연서처럼 나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친구는 없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애들은 딱 질색이다. 연서는 금세 토라지고 삐치는 여자애들과 달랐다. 이번에도 연서가 잘못한 건 별로 없다. 그저 나 혼자 마음이 꼬여 그러는 거다. 연서는 바르고 착한 아이다. 저 같은 친구를 잃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 근데 나는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다. 그래서 배신을 때려놓고는 친구 없는 게 겁나서 변명하려고? 연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코끝이 칭했지만 나는 고개를 팽 돌려버렸다.